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제5장 서로 다른 언어. 화성인과 금성인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의 애로점들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너무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었다. 그들이 성공을 거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들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통역관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서 온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섣불리 싸움을 걸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에 우선 각자 행성에 관용어 사전을 펼쳐놓고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했다. 그래도 잘 안되면 그때 통역관을 찾아간다. 알다시피 금성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화성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는 꼭 같은 어휘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어휘들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데 있다. 형식상의 표현은 거의 비슷하지만 말의 속뜻이나 감정적으로 강세를 두는 부분이 서로 달라 자칫 오해가 생기기 쉬웠다. 그래서 의사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은 이것이 예의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일 뿐이라고 여기고 약간의 도움을 받아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곤 했다. 그때의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믿음과 이해가 있었다. 소제목입니다. 감정 표현 대 사실 전달. 현재 우리에게도 통역관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남녀가 똑같은 어휘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여자가 당신은 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군요 라고 말할 때 그녀는 전혀라는 낱말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전혀라는 말은 다만 그 순간 자기가 느낀 좌절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사실에 입각한 표현인 양 받아들여서는 곤란한 것이다. 자기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여자들은 마치 저마다 시인이 된 듯 각양각성의 과장과 은유, 막연한 표현 등을 총동원해 사용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표현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그들은 여자의 예상과 달리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보통이다. 여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사실과 정보를 전하는 수단으로서만 언어를 사용해온 남자들에게 얼마나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들의 그 같은 반응이 곧 서로 간의 논쟁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관계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애매모호하고 애정 없는 대화이다. 여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와 같은 말이다. 그런데 바로 이 불만조차 잘못 이해되고 그릇되게 해석되고 있지 않는가? 남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고는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선다. 그는 만일에 자기가 방금 들은 말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말을 들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녀의 말을 제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당신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내 기분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 같아요. 내가 하는 말에 당신이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상대방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남자는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고 자연히 논쟁은 줄어든다. 남녀 간의 논쟁이 벌어지려는 순간에는 자칫 서로를 오해하기가 쉽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말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다수의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여자들의 방식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자기 잣대로 판단해 쓸데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린다. 이것이 논쟁에 불을 당긴다. 그 옛날의 화성인들은 말 뜻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숱한 논쟁을 피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듣다가 거부감이 느껴지면 그들은 금성과 화성의 언어 사전을 펼쳐놓고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금성인들이 말할 때는. 그 옛날 금성과 화성에서 사용하던 관용어 사전에서 발췌한 다양한 인용구들을 제시하면서 조금 전에 열거했던 10가지 불평에 대한 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말 뜻의 참뜻과 의도를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들이 여자들이 그 말을 하면서 남자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금성인들은 기분이 언짢을 때 일반론으로 돌려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도 있다. 금성에서는 연극 대사 같은 말 속에 특별한 요청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 각 문장에 대한 해석을 통해 우리는 그 문장들이 어떠한 요청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이다. 남자가 여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 속에 어떤 요구가 내재되어 있는지 헤아려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녀는 상대가 자기 이야기에 충실히 귀 기울이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금성과 화성의 관용어 사전. 우리는 좀처럼 외출하지 않아요를 화성인의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나는 당신과 함께 외출하고 싶고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오늘 저녁 밖에서 저녁 식사할래요? 함께 외출을 한 지도 며칠 됐잖아요. 이러한 해석이 없다면 우리는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아요 라는 여자의 말을 남자들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 당신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당신은 게으르고 낭만도 모르고 그저 따분한 사람이라 우리는 함께 무엇인가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두들 나를 무시해요를 화성인의 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오늘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내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도 별로 내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내가 낙심한 면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가끔은 내가 당신에게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당신이 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난 섭섭해요. 일이 와서 나를 한번 안아주고 내가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말해주지 않겠어요? 이런 해석이 없다면 모두들 나를 무시해요 라는 여자의 말을 남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너무나 불행해요.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요.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할 당신조차도 나를 본척만척 하잖아요. 모든 게 너무 절망적이에요. 당신은 죄책감을 느껴야 마땅해요. 당신에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당신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를 화성인의 언어로 고치면 이렇게 된다. 오늘은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조금 쉬고 나서야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나는 참 운이 좋은가 봐요. 나를 한번 안아줄래요? 그리고 내가 잘해 나가고 있고 나에게는 휴식을 취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겠어요? 이러한 해석이 없이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는 여자의 말을 들은 남자들은 이렇게 알아들을지도 모른다. 일은 모조리 내가 하고 당신은 판판히 놀고 있어요. 당신은 집안일을 좀 더 거들여야 해요. 모든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나는 진짜 남자와 결혼해 살고 싶었는데 당신을 선택한 게 일생일대의 실수였어요.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어요를 화성인의 언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내가 내 일과 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당신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이지 기분이 엉망이고 당혹스러웠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로 다시금 돌아가기 전에 나 스스로를 위해서 자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내게 물어주고 그냥 가만히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수 있겠어요? 나는 단지 당신으로부터 이해받고 싶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은 다시 책임 있는 위치로 돌아가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해석이 없다면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어요 라는 여자의 말을 남자들은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지못해 하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행복하지 않고 우리 관계도 지겨워요. 나는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해줄 더 나은 배우자를 원한다고요. 당신은 형편없어요. 우리 집은 늘 엉망이에요를 화성인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다. 오늘은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집안이 엉망이군요. 나는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휴식을 원해요. 당신이 내게 곧 말끔히 치워놓을 것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해요. 집안이 엉망이라는 것을 당신도 인정하고
대충이라도 좀 치워놓게 거들어 주겠어요? 이와 같은 해석이 없다면 우리 집은 늘 엉망이에요 라는 여자의 말을 남자는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당신 때문에 집안 꼴이 늘 이 모양이에요.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며 애써 치우면 뭐해요. 당신이 또 금방 어질러 놓을 텐데. 당신은 정말 대책 없는 게으름뱅이에요. 당신이 달라지지 않는 한 나는 함께 못 살아요. 당장 말끔히 청소하세요. 이제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를 화성인의 표현으로 고쳐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당신이 내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따분해할까봐 걱정이 돼요. 오늘은 왠지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내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겠어요? 당신이 그려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오늘은 힘겨운 하루였어요. 아무도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친절하게 이렇게 물어봐 줄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또 다른 일은? 당신 기분은 어땠어?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오? 그 일에 대해서 당신 느낌은 어때요? 또 나를 염려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게 힘을 주는 이런 말들을 들려주세요. 내게 좀 더 말해줘요. 당신 말이 옳아요. 당신이 하려는 말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이해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아하 하고 때로 맞장구를 쳐주던지요. 이런 해석이 없다면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라는 여자의 말을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당신에게 정성을 쏟는데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당신은 언제나 그래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점점 더 따분하게 느껴져요. 나는 좀 재미있고 활기찬 사람을 원하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서 무척 실망스러워요. 당신은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형편없어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라는 말을 화성인의 언어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다. 오늘은 정말 기분이 언짢아요. 당신이 내 감정을 이해해준다면 너무나 고맙겠어요.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오늘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기분이 언짢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나를 한번 안아주고 내가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다라고 말해준다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 줄래요? 이런 해석이 없다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라는 여자의 말을 남자들은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군요. 도대체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 말대로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남자라면 일을 멋지게 처리했을 텐데 당신은 오히려 일을 망쳐놓았잖아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화성인의 표현으로 바꾸어 놓으면 이렇다. 오늘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내가 당신을 달아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요.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무척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왠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해주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이러한 해석이 없다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라는 여자의 말을 남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한테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당신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당신한테 이용당한 거였어요. 당신은 자기밖에 모르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조차 없잖아요. 당신을 사랑했던 내가 어리석었지. 이제 내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늘 허둥대며 살아요를 화성인의 언어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된다. 오늘은 하루 종일 너무 동동거리는 느낌이에요. 난 이렇게 허둥대는 게 싫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그저 급하게 몰아치듯이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서두를만 하다는 것을 나도 알아요. 당신은 우리가 그곳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당신의 수고를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를 중요하게 생각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군요. 늘 바쁘게 서두르면서 한다는 것은 정말 고단한 일이요. 나도 이렇게 동동거려야 하는 게 싫을 때가 있어. 이 같은 해석이 없이는 우리는 늘 허둥대며 살아요 라는 여자의 말을 남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진득하지 못해요. 제발 좀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서두르는 게 일이잖아요. 당신이 하도 급하게 몰아쳐서 나는 혼자 있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나는 좀 더 로맨틱한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를 화성인의 표현 방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여보, 당신 요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갖자고요. 일에 대한 부담이나 아이들로부터 잠시만이라도 놓여나 당신과 편안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로맨틱한 사람이에요. 이따금씩 불쑥꽃다발을 내밀어 나를 놀라게 하거나 데이트를 신청해 주지 않을래요? 그러면 나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이란 해석이 없다면 나는 좀 더 로맨틱한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 라는 여자의 말을 남자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나는 당신한테 별 흥미를 못 느껴요. 당신은 로맨틱한 분위기하고는 아예 담을 쌓은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나를 만족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당신은 미숙하기 짝이 없어요. 몇 년간 이 관용어 사전을 곁에 두고 사용하다 보니 이제 남자는 상대방이 자기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사전을 펼쳐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는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소 연극 대사처럼 들리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여자들이 자기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일 뿐이다. 그것이 금성에서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화성인들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었다. 소제목입니다. 화성인들이 말을 하지 않을 때.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여자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반면에 여자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는 남자가 말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침묵이야말로 여자들이 가장 쉽게 오해하게 되는 상황이다. 꽤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남자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것은 금성에서는 전혀 없었던 일이다. 처음에 여자는 그가 갑자기 귀머거리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자기 말을 못 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는 정보를 숙고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 여자들은 생각을 입 밖에 내어 크게 말함으로써 흥미를 갖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람에게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해나가면서 비로소 자기가 하려는 말을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식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생각을 굴절없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그녀의 직관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 뿐더러 가끔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자들의 경우는 다르다. 말을 하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그들은 우선 자기가 듣거나 경험한 것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하고 이리저리 궁리해 본다. 가장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반응을 머릿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는 것이다. 그들은 우선 명확하게 모양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꺼낸다. 이 과정은 몇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며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것이 여자들을 몹시 당황스럽게 한다. 여자는 남자가 말을 안 할 때 그것을 아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는 중이요. 라고 말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자들은 대체로 그 침묵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당신이 하는 얘기에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에 굳이 대꾸할 필요는 없잖소. 여자는 남자의 침묵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자들은 남자의 침묵을 잘못 해석한다. 그날 자신의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미워하고 있어. 어쩌면 영원히 내 곁을 떠나버릴지도 모르지 라고 아주 최악의 상상을 하기도 한다. 이런 상상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 즉 만일 그에게서 버림받으면 그때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남자가 말을 안 하면 여자는 최악의 상상을 하기 쉽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가 하려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믿지 않거나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리면 여자로서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여자가 다른 여자의 말을 들어줄 때 그녀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준다. 말하는 사람이 중간에 잠깐 말을 멈출 때면 오, 허허, 아, 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말이다. 이러한 반응이 일체 없는 남자의 침묵은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하지만 남자의 동굴을 이해하게 되면 그의 침묵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동굴 이해하기. 서로의 관계가 진정 만족스러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남자들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때 그 동굴에는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들여놓지 않는다. 이것이 화성인의 방식이다. 따라서 여자들은 그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라고 해서 자기가 혹시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얼마 있다가 스스로 동굴에서 나올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진다는 것을 그들은 점차 깨닫게 될 것이다. 금성에서는 친구가 우울해 있을 때 절대로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황금률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 교훈대로 행동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화성인이 지금 기분이 몹시 언짢은데 그를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어린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는 동굴로 따라 들어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더욱이 그녀는 이것저것 자상하게 물어 그의 기분을 살펴주고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면 그의 기분이 한결 좋아질 거라는 착각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행동은 그를 더욱 짜증나게 할 뿐이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자기식으로 그를 도우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방식은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이 자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씩 터득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남자들이 동굴을 찾는 이유. 남자들이 동굴에 들어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1.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할 때 그렇다. 2. 어떤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를 때 그렇다. 남자들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 아이코, 해결 방안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궁리를 해봐야겠는걸? 남자끼를 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3. 기분이 언짢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렇다. 이런 경우에 그는 혼자서 조용히 머리를 식히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그는 원치 않는다. 4.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를 느낄 때 그렇다. 그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이 네 번째 이유가 특히 중요해진다. 사랑을 하게 되면 때때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또 잃어가기 시작한다. 그들은 지나친 친밀감이 자기 능력을 빼앗아 간다라고 느낀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질 때 경종이 울리고 그러면 그들은 혼자서 동굴을 찾는다. 그리고 나면 다시금 원기를 회복하게 되고 애정이 넘치는 힘찬 모습을 되찾게 된다.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때로 그 이유라는 것이 남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와 완전히 일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를 전하고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 2. 자기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 남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여자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크게 소리내어서 말한다. 3. 기분이 언짢거나 우울할 때 그 기분을 풀어버리려고 이야기를 한다. 남자는 기분이 상해 있으면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동굴 안에서 차분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다. 4.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녀는 자기가 사랑이 깊은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남자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지나친 친밀감으로 자기 자신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남녀의 차이와 욕구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관계 속에서 자꾸만 갈등이 빚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용이 뿜어내는 불에 댄다. 남자가 스스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기 전에는 자꾸 말을 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주제를 놓고 세미나에서 토론을 벌이는데 한 아메리칸 인디언이 자기 부족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녀의 말을 따르게 되면 자기네 부족에서는 어머니가 곧 시집갈 딸에게 남자들은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동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이따금씩 있는 일이므로 공연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데, 이는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며 그는 곧 동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절대 동굴로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러면 동굴을 지키고 있던 용이 불을 내뿜어 타 죽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굴에 들어가는 남자를 굳이 따라 들어가려는 여자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남자가 상심해 있을 때면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남자들이 도대체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여자들은 자꾸만 말을 시키려고 애쓴다. 만일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녀는 동굴 밖으로 그를 나오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녀가 묻는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가 말한다. 아니. 하지만 그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다. 그녀는 그가 왜 자기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그래서 동굴 안에 그를 내버려 두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방해하게 된다. 그녀는 또 묻는다.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생겼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 기분이 왜 그래요? 이봐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자, 이제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당신이 말을 안 하는데 당신 기분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버림받은 기분이라고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는 자제력을 잃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된다. 그의 용이 나와서 그녀에게 불길을 뿜어내는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화성인이 말을 할 때. 여자가 용의 불에 대는 것은 비단 그녀가 부지 중에 남자의 성차례 시간을 침해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는 동굴에 있다거나 동굴에 들어가는 중이라는 경고의 표현을 그녀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도 일어난다.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화성인은 고작해야 아무것도 아니요 라거나 나는 괜찮아요 라고 짧게 대답할 것이다. 이 간략한 신호는 그가 자기 감정을 혼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금성인들이 알아챌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 나는 지금 기분이 언짢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오 라고 말하는 대신에 화성인들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린다. 다음의 비교 표현은 6개의 단축된 경고 표현과 아울러 그 각각의 표시에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예시해 놓았다. 그 표의 왼쪽은 남자들의 말입니다. 첫 번째, 나는 괜찮소. 여기에 대한 여자들의 반응은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말에는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말 좀 해요. 세 번째, 남자의 말은 아무 일도 아니요. 여기에 대한 여자의 반응은 당신을 돕고 싶어요. 당신을 괴롭히는 일이 뭔지 내게 좀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네 번째,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아요. 정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자꾸만 여자들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의도긴 하지만 남자한테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남자의 말은 대수롭지 않는 일이요. 그러면 여자들은 당신 뭔가 골치를 썩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니까요. 더 열받겠죠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자, 여섯 번째는 별 문제 아니요. 여기에 대한 여자들의 반응은 그렇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할 때에 남자들은 대개 상대방이 그저 잠자코 받아들여 주거나 수긍해 주기만을 원한다. 이런 경우에 오해를 피하고 쓸데없이 전전긍긍하지 않으려면 금성인들은 화성과 금성의 관용문 사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나는 괜찮소라는 남자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축약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괜찮아요. 이 일은 나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어요. 도움은 일체 필요 없어. 걱정하지 않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일이요. 나 혼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줘요. 이란 해석이 없다면 남자가 언짢은 기분으로 나는 괜찮소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마치 자신의 우울한 기분과 곤란한 문제들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면 여자는 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그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그를 도우려고 한다. 그녀는 그가 축약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화성어 관용어 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화성과 금성의 관용어 사전. 난 괜찮아요를 금성인의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다. 나는 괜찮아요. 곧 아무렇지도 않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고맙지만 도움은 필요 없어요. 이란 해석이 없다면 금성인은 그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기분이 언짢기는커녕 나는 그 일에 관심조차 없어. 혹은 내 기분을 당신한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래봐야 당신이 내게 도움이 되어줄 것 같지도 않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를 금성인의 표현으로 고치면 다음과 같다. 내 문제나 감정은 나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 만일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한테 말하리다. 이란 해석이 없다면 금성인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는 그의 말을 이렇게 알아들을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 있든 난 관심 없어. 이 문제가 나한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설령 이 일로 당신 기분이 언짢다라고 해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아무 일도 아니요를 금성인의 표현 방법으로 고치면 이렇게 된다. 혼자 처리할 수 없는 골치 아픈 문제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묻지 말아주길 바라오. 이런 해석이 없다면 골치 아픈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 말을 금성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도대체 뭐가 골치 아픈 문제란 말이요? 나는 모르겠으니 무슨 일이 있는지 당신이 내게 좀 알려줘 봐요.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남자는 정말로 혼자 있고 싶은데 그녀는 자꾸만 질문을 퍼부어 슬슬 그의 화를 돋운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라는 말을 금성인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다.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당신 탓은 아니요. 당신이 자꾸 질문을 하고 말을 걸어 나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나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해석이 없다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남자의 말은 그녀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당신이 나를 유혹할 수 있듯이 나도 당신을 비난할 수 있는 거니까. 혹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당신한테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알아둬요. 한 번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요를 금성인의 표현으로 고치게 되면 이렇다. 내가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염려할 것 없어. 그러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래봐야 속만 더 상할 뿐이요. 내가 기꺼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어. 이러한 해석이 없다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요 라는 그의 말을 금성이는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공연히 일을 만들고 그래.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제발 수선 좀 피우지 말아요. 별 문제 아니요를 금성인의 표현 방법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다. 이 정도 일을 해결하는 것은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을 위한 일인데 기쁜 마음으로 하지. 이 같은 해석이 없다면 별 문제 아니요 라는 남자의 말을 그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거는 문제를 할 것도 없는데 당신이 공연히 문제를 삼아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거요. 그러면 여자는 왜 그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화성, 금성의 관용어 사전을 활용하게 되면 여자는 남자가 축약된 문장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의 실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남자가 하는 말과 여자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정반대일 경우도 가끔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제목입니다. 그가 동굴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세미나에서 남자들의 동굴과 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동굴 안에 있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의 대답인즉 여자가 억지로 동굴에서 끌어내려고 한다거나 말을 시키면 시킬수록 동굴 안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진다라고 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동굴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내가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동굴에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 것 같이 느껴지도록 눈치를 주면 그는 동굴 밖으로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등을 떠밀려 도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다. 남자가 동굴로 들어갈 때는 대개 마음이 상했거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긴장을 느껴 혼자서 조용히 해결하고자 할 때이다. 그럴 때 여자가 자기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동굴로 들어간 남자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기본적으로 6가지 방안이 있다. 이 같은 방안들은 그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그의 욕구를 나무라지 말고 인정할 것. 2.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우려고 애쓰지 말 것. 3.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봄으로써 애써 그를 보살피려고 노력하지 말 것. 4. 동굴 문 앞에 지키고 앉아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말 것. 5. 그를 염려하거나 딱하게 여기지 말 것. 6. 당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것. 만약에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게 되면 그가 나중에 동굴에서 나온 후에 읽어볼 수 있도록 편지를 써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거든 친구에게 말해보라. 오직 그만이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남자는 어려운 문제를 자신이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금성인으로부터 신뢰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신뢰는 남자의 자존심과 긍지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 아무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를 염려해 준다는 것, 그것은 여자들이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해하는데 자기는 희낙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기고 분명히 그도 자기의 우울한 기분에 그녀가 동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그는 한 가지 걱정이라도 덜 수 있도록 그녀가 진정 행복한 기분으로 있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녀가 행복한 기분으로 있어 주어야 자기가 그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여자가 걱정을 벗어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있을 때 그는 동굴에서 나오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얄궂게도 남자들은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신뢰하고 찬탄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염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보통 이런 말로 서로를 격려한다.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해낼 수 있을 거야. 그건 그들의 문제이지 자네 문제가 아니잖아. 신경 쓰지 말라고.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남자들은 가능하면 상대의 걱정거리를 작게 평가하고 염려를 삼가는 것으로 그의 기운을 북돋워준다. 나는 아내가 기분이 언짢을 때 진정으로 내가 염려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몇 년에 걸려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남녀의 욕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나는 남자들을 대할 때 하듯이 그녀의 걱정거리를 작게 평가하곤 했고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기분을 더욱더 엉망으로 만들 뿐이었다. 남자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동굴로 들어가는데 이때 그의 배우자가 그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로서는 한결 부담이 줄어든다. 그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면 어느 것이나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독서, 기도나 명상하기, 종은 손질하기, 음악 감상, 맛있는 음식 먹기, 글쓰기, 운동,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 듣기, 쇼핑하기, 마사지 받기, 산책, 자기 수양에 관한 테이프 듣기, 친구에게 전화하여 유쾌한 대화 나누기, 수다 떨기겠죠. 거품 목욕. 화성인들은 금성인에게 즐거운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라고 권했다. 친구가 마음이 상해했는데 자기만 즐거운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지만 금성인들은 실제로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은 사랑하는 화성인이 동굴에 들어갈 때면 쇼핑을 하라고 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을 하고 돌아왔다. 금성인들은 쇼핑을 정말 좋아한다. 내 아내 바니도 가끔 이 방법을 쓴다. 내가 동굴에 들어앉은 듯하면 그녀는 쇼핑을 하러 나간다. 그렇게 되니까 나는 내 행동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그녀가 그녀의 일을 알아서 할 때 나는 동굴에 들어가 내 문제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녀는 내가 곧 동굴에서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사랑이 깊은 자기 남편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고 있다. 그녀는 내가 동굴로 들어갈 때는 이야기하기에 알맞은 시간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다가 내가 자기에게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이제 막 동굴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대화를 하기에 좋은 시간임을 그녀는 알아차린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당신이 대화를 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겠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거나 압박하지 않고도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소 제목입니다. 어떻게 화성인에게 격려의 뜻을 전할 것인가? 동굴 밖에 나와 있을 때에도 남자들은 신뢰받기를 원한다. 청하지도 않은 조언이나 동정은 조금도 반갑지 않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입증해 보이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무언가를 성취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대단한 자랑거리다. 그러나 여자는 서로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자랑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그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무척 어렵다. 여자들은 남자가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그때그때 비판하고 충고를 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느낀다. 그들은 남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베풀도록 하는 데는 비판이나 충고 대신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설령 그의 행동이 못마땅하더라도 그가 못됐다거나 틀려먹었다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이러저러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말을 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남자에게 어떤 식으로 충고와 비판을 가할 것인가? 청하지 않는 충고와 비판을 남자들이 그토록 싫어한다면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대다수의 여자들은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관계 속에서 좌절감을 맛본 낸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남자한테 어떤 식으로 비판이나 충고를 해줘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의 식탁 예절이 엉망이라거나 옷을 정말 지독하게 못 입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은 나쁘지 않는데 남들과의 관계에서 꼭 얼간이처럼 행동하여 말썽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무리 잘 얘기를 해도 그는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먼저 청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충고와 비판은 금물이다. 그 대신 사랑으로 그가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다. 그녀가 자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그녀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볼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자기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는 절대로 조언이나 제안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아주 가까운 사이에도 그들은 상대에 대해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자신의 배우자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것임을 참을성 있게 믿어주는 일과 아울러 만일 자기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 여자는 그에게 자기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해 알려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것은 세심한 주의와 창조성을 요구하는 하나의 예술이다. 여기 네 가지의 가능한 접근 방법이 있다. 1.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 않고도 그녀는 그가 옷을 입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가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말해보라. 그 셔츠를 입으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늘 밤에는 다른 걸 입는 게 어때요? 만일 그가 그 말에 화를 내면 그의 기분을 존중해주고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옷 입는 방법을 훈계하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면 된다. 2. 그가 그 정도로 예민하다면 물론 더러 그런 남자들도 있다. 다른 기회에 슬쩍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라. 당신이 초록색 바지에 그 푸른색 셔츠를 받쳐 입었던 거 기억나요? 그렇게 입으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던걸요. 그 셔츠에 회색 바지를 맞춰 입어보는 것은 어때요? 3. 그녀가 직접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당신 언제 나랑 쇼핑하러 가지 않을래요? 당신을 위해서 옷을 골라보는 일이 참 즐거울 것 같아요. 만일 그가 싫다라고 하면 그녀는 그가 어머니와 같이 보살펴 주려는 아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만약에 그가 좋다라고 하면 쇼핑을 할 때 지나치게 많은 조언은 삼가도록 하라.
그가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시 말을 멈춘다.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라서요. 당신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귀띔해 줄래요? 이렇게 그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는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후 별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쉽게 수용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만일 그의 테이블 매너가 마음에 안 든다면 둘만 있을 때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포크를 사용하지 그래요. 컵에 따라서 마시는 것은 어때요? 그러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이며 내색조차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대신에 다른 날 기회를 보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도록 할래요? 혹은 당신이 손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모습은 정말 보기 싫어요. 나는 그런 사소한 일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나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 주겠어요? 만일 그의 행동이 당신을 당황스럽게 한다면 아무도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당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거나 그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부드러우면서도 간략하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히 전하라.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파티가 있던 날 밤에 그때 말이에요. 당신이 너무 큰 소리로 떠드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다음에는 목소리를 조금만 낮추도록 해보실래요? 만일 그가 불쾌해하거나 그 말에 언짢은 기색을 보이면 결점을 들춰내서 미안하다라고 순순히 사과하라.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술은 9장과 12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그런 대화를 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이 과연 언제인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남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여자가 자꾸만 남자를 위로하려고 하거나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게 되면 그는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가 자기를 어린애로 취급하고 있거나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그녀로부터 조종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은 남자가 사랑의 위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역시 애정어린 격려를 원하지만 그 방법이 여자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섣불리 그의 잘못을 지적해 바로 잡으려 하거나 그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를 격려하는 길이다. 그에게 조언이 도움이 되는 때는 오직 그가 먼저 청했을 경우이다. 남자는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두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야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 만일 누군가가 그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거나 혹은 너무 일찍 도와주려고 나서게 되면 그는 자신감과 활력을 잃게 된다.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상대 쪽에서 먼저 접근하여 청하지 않는 조언이나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때 그를 존중하게 된다. 문제를 처리할 때 남자들은 우선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연후에 만일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자존심과 자신감을 잃지 않고도 도움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그는 모욕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식탁에서 자르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자꾸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그는 기분이 상한다. 아내의 조언에 거부감을 느낀 그는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된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가 옆에서 칠면조 자르는 일을 도와주게 되면 그가 자상하고 다감하다라고 느낀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자라고 제의하면 그는 불쾌감을 느낀다. 얼마 전에 어떤 부인이 내게 왜 자기 남편이 화를 내는 거냐고 물어온 적이 있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부부관계를 갖기 전에 남편에게 위대한 성의 비결이라는 주제에 내 강연 테이프를 한번 상기해 보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그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것이 될지 깨닫지 못했다. 비록 그 역시 그 테이프의 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터였지만 내가 시킨 대로 해보라는 말을 그녀로부터 듣고 싶진 않았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리라고 아내가 믿어주기를 바랬다. 남자는 신뢰받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관심을 원한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자가 물어주면 여자는 그의 자상한 마음에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여자가 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묻게 되면 남자는 그녀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 모욕감을 느낀다.
남자들은 공감과 동정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동정받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여자가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 남자는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뭘 하면서 여자의 위로를 물리친다. 반면에 여자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녀는 그가 정말 자기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느낀다. 그러므로 남자는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여자는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처음에 바니와 결혼했을 때 내가 주말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집을 나서기 전날 밤이면 바니는 내게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느냐고 묻곤 했다. 몇 시 비행기냐고 묻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는 비행기 출발까지 여유 시간을 어림해 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야 시간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내게 주의를 주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기가 나를 뒷바라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 기분은 그게 아니었다. 나는 성가시고 기분이 상했다. 나는 14년간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그 일을 해왔지만 비행기를 놓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집을 나서려고 하면 그녀는 내게 줄줄이 질문을 해대곤 했다. 비행기표 챙겼어요? 지갑은 갖고 가는 거예요? 돈은 충분히 있어요? 양말은 가방에 넣었나요? 어디에 묵을 건지는 아나요? 그녀는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나는 아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결국 나는 아내에게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런 식으로 어린애 취급을 받는 것은 사양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만일 어머니같이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달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보살핌이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설령 비행기를 놓치더라도 내가 뭘 했어요? 그럴 거라고 했죠? 라고 말하지 마시오. 내 스스로 교훈을 깨닫고 적절히 맞춰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줘. 내가 칫솔이나 면도기를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았어도 내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요.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야기부터 꺼내지 말아줘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 그녀는 그 후로 나를 돕기가 훨씬 쉬워졌다. 성공담. 언젠가 한 번은 세미나 참석자 스웨덴으로 가는 길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 집에 요건을 두고 왔음을 알렸다. 아내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전화를 받았다. 칠칠 맞다고 훈계를 늘어놓는 대신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나 세상에, 당신 별 경험을 다 하는군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나는 팩스로 내 여권을 스웨덴의 영사관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었다. 그녀는 무척이나 협조적이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내게 좀 더 찬찬히 챙기라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그 문제를 그렇게 명쾌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소제목입니다. 조금씩 변화하기. 어느 날 나는 아이들이 내게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언제나 문제없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나는 그런 식으로 해온 것이다. 하루는 내 의붓딸인 줄리가 이렇게 물었다. 아빠는 왜 항상 문제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나도 그 이유를 몰랐다. 그것이 화성에서부터 깊이 뿌리 박힌 습관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 마음을 보다 잘 표현하고 금성인 딸에게 훨씬 다정한 느낌을 주는 말임에 틀림없었다. 이 외화는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비법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작은 변화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화성인과 금성인을 위한 성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둘 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저버리게 될까봐 우려하지만 서로에게 조금씩 영향을 주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기꺼이 협력한다. 말하는 방법의 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얼마나 관계가 향상될 수 있는지를 그들은 깨달았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작은 변화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커다란 변화는 대개 어느 정도는 본성을 억압할 것을 요구한다. 동굴에 들어가면서 아내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것은 남자가 자기 본성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이다. 만약 남자가 남녀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도련한 침묵이 여자에게 왜 그토록 걱정거리가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배우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이 상황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가 있다. 한편 그가 동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자가 몹시 못마땅한다면 그는 그녀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동굴에 들어가는 일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 만일 그가 자신의 참된 본성을 희생하고 동굴에 들어가기를 포기한다면 그는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쉽게 흥분하거나 무력하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때로는 비열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자기 기분이 왜 그렇게 불쾌한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동굴에 들어가는 습관에 대해서 여자가 못마땅히 할 때 아예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작은 변화로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순수한 욕구를 부정하거나 남성적인 특성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소제목입니다. 금성인에게 어떻게 격려의 뜻을 전할 것인가? 앞에서 말했듯이 남자가 동굴로 들어가기 전에, 즉 갑자기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게 되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니 이제부터 나한테 말 시키지 말아요. 자신의 말이 여자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 이야기 따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나는 지금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요.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배워야 할 주문이 있다. 나는 곧 돌아올 거요가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오. 곧 돌아오리다 라거나 혼자 있을 시간이 좀 필요하오. 나는 곧 돌아올 거요 라고 말해준 뒤에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여자는 그에게 무척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곧 돌아올 거요 라는 간단한 말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상황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놀라운 일이다. 여자는 상대가 자기를 이렇게 안심시켜 준 데 대해서 고마워한다.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면 그녀를 안심시키는 이 작은 배려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했던 기억을 갖고 있거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며 살아왔다면 그녀는 버림받은 듯한 느낌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어쨌든 그녀가 확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조금도 비난받을 일이 못 된다. 마찬가지로 동굴에 들어가고자 하는 남자들의 욕구 또한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별로 없고 남자들이 동굴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해하는 여자는 남자로부터 다짐받는 일에 그다지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언젠가 세미나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부인이 이렇게 물었다. 저는 남편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은 기억이 없고 어머니도 아버지에게서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심지어 두 번은 이혼할 때조차 서로 다정하게 하셨죠.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문득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당연히 버림받은 느낌으로 괴로워했을 테고 그건 자기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지 않았던가. 부모님이 그랬듯이 그녀도 그 고통을 한사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뿐이다. 이혼이 너무나도 흔한 시대이기에 남자가 여자에게 확신을 주는 자상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서로를 위해서 작은 변화를 기꺼이 시도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제목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의사를 전달하려면. 여자가 기분이 몹시 언짢아 보이거나 속상한 문제를 이야기해 올 때 남자들은 보통 그녀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남녀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부족한 그로서는 그녀가 단지 자기 감정을 모두 털어놓고 싶어서 그러는 것임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그녀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게 된다. 그녀가 불평을 하게 되면 그는 그것을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받아들인다. 금성인들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으며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화성인들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과 실제 연습을 통해 여자들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녀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때 그로 하여금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말을 얼마쯤 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 1.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2. 이 얘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3.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4.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나면 기분이 한결 밝아지거든요. 5. 전부 이야기하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여보. 이 작은 변화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그녀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해주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도 그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자기 직장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좋은 사람과 이야기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괜찮은 방법이다. 만일 집에 대해서 투덜대고 있다면 지난번에 그가 망가진 울타리를 손보아 준 일을 칭찬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면 그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 노릇하기가 힘들다라고 아이들에 대한 불만을 하소연하던 중이라면 그래도 그의 도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매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 나누어 갖기. 훌륭한 대화란 양쪽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남자는 여자가 어떤 문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비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이야기로서 자신의 좌절감을 풀어버리려는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자는 자기가 비록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에라도 역시 그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내가 지필에 열중해 있을 때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오장은 잘 되어 가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이제 거의 끝나가. 그래, 당신 하루는 어땠어? 허유, 할 일이 태산 같아요. 당신과 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곤 요만큼도 없군요. 예전에 나 같으면 아내의 말을 비난으로 듣고 방어 자세가 되어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들을 들먹이며 원고 마감 시간을 맞춰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말했을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새롭게 태어난 나는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이 나의 변명이나 설명이 아니라 위로와 이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당신 말이 옳아요. 요즘 우리가 너무 바빴던 것 같군. 자, 이리 와서 내 무릎 위에 앉아봐요. 당신을 한번 안아주고 싶어서 그래.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어.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위호적절한 이 찬사 한마디는 나를 고무시켜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했다. 바니는 자신의 일과 하루가 어떠했으며 따라서 너무 피곤하다는 하소연을 조금 더 내게 늘어놓았다. 잠시 후 그녀가 말을 멈췄다. 나는 그녀가 좀 더 편안히 쉬고 저녁 식사 시간 전에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돼요? 고마워요, 여보. 그녀는 또다시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줌으로써 나로 하여금 내가 꽤 쓸만한 남편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여자들은 그 정도는 당연히 남자들도 느끼고 있으리라고 짐작해 굳이 칭찬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여자가 문제를 하소연해 올 때 남자는 자기가 여전히 그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남자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가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로 인한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 여자는 그가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자가 자기 감정을 억눌러 사귀거나 심지어 상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분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되 상대방이 질책당하거나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몇 가지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용기를 주는 주문. 남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마법의 주문은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다. 여자가 자신의 언짢은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 말이 혹시라도 당신을 탓하는 것으로 들린다면 그건 본의가 아니거든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명확히 짚어준다면 남자는 사뭇 용기를 얻는다. 자기 배우자가
풀리지 않는 삶의 고충을 잔뜩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소연할 때 남자는 곧 실패자가 된 느낌에 사로잡힌다. 바로 며칠 전 누이 동생이 내게 전화를 걸어 요즘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다. 그 아이는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간간히 오, 정말? 등에 맞장구를 쳐주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지 한 10분쯤 지났을까. 그 애는 이렇게 말했다. 오빠 정말 고마워.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누이 동생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았기에 나로서는 부담 없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었다. 그 애는 그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성토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만약 내 아내가 불행을 느낀다면 나는 그것을 곧 내 탓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럴 때 특별한 말로 내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아내의 배려로 나는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상대를 비난하고 싶다면 그의 탓이나 잘못이 아니라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녀가 그를 비난할 생각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만일 그를 비난하려거든 그때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낫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되돌아보고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그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불쾌한 기분을 털어놓아 적절한 이해와 위로를 얻게 되면 좀 더 너그럽고 온화한 태도로 그를 대할 수 있게 된다. 11장에서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비난하지 않고 들어주기. 여자가 별뜻 없이 한 말을 남자는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듣고 발끈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며 그들의 관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여자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그저 매일 일뿐이에요. 즐거운 시간이라곤 요만큼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요. 당신은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남자는 상대가 자기를 비난하고 있음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맞받아칠 궁리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겠는가? 내가 너무 진지하다는 말은 듣기가 거북하군. 우리가 좀 더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모두 다 내 잘못이라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저 일만 하는 따분한 사람이라는 말은 섭섭한데 당신은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요? 만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고자 한다면 상대에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 당신은 우리가 일에 묻혀 지나는 시간이 많은 것이 모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정말 그렇소? 이런 식의 반응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만일 비난이 본의 아닌 것이었다면 그것을 도로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녀가 아니에요. 그게 모두 당신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그는 아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자신의 언짢은 기분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일단 그렇게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고 나면 그녀의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임을 명심하는 것도 그에게 제법 도움이 될 것이다. 그녀가 마음속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 만일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그녀는 그의 그러한 태도를 정말로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녀에게 상대를 비난할 뜻이 있다라고 해도 그의 태도가 그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그는 긴장을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기술. 남자가 여자 이야기에 귀 기울여 그녀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면 대화가 보다 용이해진다. 모든 기술이 다 그러하듯 이야기를 듣는 기술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게 되면 우선 아내부터 찾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봄으로써 이야기를 듣는 실습을 하곤 한다. 만일 아내가 기분이 언짢아 보이거나 짜증나는 하루를 보냈노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녀가 나를 탓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녀의 말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 그 뜻을 확대 해석하거나 곡해하지 않는 일은 내게 주어진 최고의 난제다. 그럴 때 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같지 않음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그 고비를 넘긴다. 그리고 다른 일은 없었어?
하고 계속해서 물음으로써 나는 결국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 외에도 여럿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언짢은 기분이 전적으로 내 탓은 아니라는 것을 차츰 느끼게 된다. 얼마 후 그녀는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설령 그녀의 언짢은 기분이 어느 정도는 내 탓이었다라고 해도 그녀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퍽 부드럽고 관대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규칙적으로 연습해야 할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도 때로는 너무 피곤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서 상대가 한 말에 속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럴 때는 아예 이야기를 듣지 않는 편이 낫다. 대신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라. 지금은 별로 내키지 않으니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어떤 경우에는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문득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가 기분이 너무 저조해서 도저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억지로 이야기를 듣는 일은 그를 점점 더 짜증스럽게 만들 뿐이다. 그건 그에게나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라. 나는 정말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지금은 별로 좋은 때가 아닌 것 같소. 당신이 방금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도 좀 필요하고, 바니와 내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순조로웠다.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했던 각 개인과 부부들에게도 이 같은 변화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람들의 내면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을 이룰 때 인간관계는 눈부시게 발전한다. 오해가 생기려고 하면 남녀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그리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며 그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라. 이 일에는 분명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